안녕하세요. 송도 트레이더입니다. 오늘도 오랜만에 영상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지금 상승 사이클이 1차적인 상승 사이클인지 저번 주에 그 금리 인상 이후에 방향들이 어떤 식으로 잡힐 것인지 좀 이제 이전 영상을 통해서 올려드렸는데 주말까지 좀 살펴보니까 아직까지도 굉장히 반반이긴 한데 어쨌거나 이 구간들에 대해서 대규모 차익 실현이 나오는 것들에 대해서도 언제 나올지도 모르는 거고, 시장의 추세가 바뀌는 거는 저는 1시간이면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이 만약에 한 달 동안 올랐잖아요. 비트코인으로 가정을 한다면 이 한 달 동안 올렸던 것들이 단 하루 만에 아니면 단 3일 만에 이 일봉 3개로 그냥 대거 차익 실현을 보는 것도 충분히 이상하지 않은 시장의 흐름이기도 합니다. 시장의 분위기가 대세적인 상승장과는 다르게 이번 장을 살펴보면 낙폭이 컸던 만큼 롱 포지션들을 다 죽이고 나서 인위적으로 가격을 올린 게 눈에 띄게 보입니다. 인위적으로 올린 것들에 대한 좀 증거라고 한다면 선물 거래량이 압도적으로 많이 늘어난 거죠. 업비트도 조단위 거래량으로 보이는 것들을 보이지도 않고, 기존의 시장 참여자들을 어쨌든 선물 거래를 80%로 많이 넘어가는데, 하락장이 시작되고 나서 숏 포지션에 베팅을 할 수 있으니까 그 사람들 미리 참여를 한 사람들도 이제 청산을 시켜서 숏 스퀴징을 만들어서 가격 상승을 동반시키는 같이 이런 분위기를 주도를 해서 인위적으로 가격들을 끌어올렸습니다. 1차적으로 끌어올렸는데 지금 이게 50대 50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1차적인 상승 사이클이 시작이 됐을 때 되기 전에는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브레이크를 걸지 그대로 올릴지는 지금 당장에 예측하기가 힘들 수도 있긴 한데,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코인 시장에서 하락장 때, 크립토 빙하기 때 나올 수 있는 움직임은 인위적으로 세력들이 그 거래량들을 거의 주도하다 보니까 현물 매수자들이 많이 없다 보면 가격 조작에 굉장히 쉽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거래 참여자들이 세력들 이외에는 없다 보니까 현물 매수자들보다 선물 거래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현물 물량들을 받아줄 사람이 없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선물을 주도적으로 움직여서 현물 가격이 그렇게 따라오게 하는 상황이 이제 빙하기 때 많이들 나타나는 모습인데, 어쨌든 세력들은 작년에도 하락장 때도 주도적으로 가격들을 떨어뜨리면서 개미들이 그냥 현물 매수로 손실을 볼 때 세력들은 자산을 더 많이 늘려 나갔다라는 생각이 지배적입니다. 근데 여기서 살펴볼 건 뭐냐면 지금 일단은 달러 가격이 좀 의미 있는 구간에서 반등이 나왔습니다. 달러 인덱스가 반등이 나왔는데, 이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이렇게 애매한 구간에서 달러 인덱스가 반등이 나왔다는 건 비트코인과 디커플링을 이룰 수도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다시 킹달러가 돼가지고 금리도 어차피 높아지는 상태니까 달러 가격 차익분도 맨징을 하고 해칭을 하고, 그리고 금리까지 또 이자까지 받아가려는 큰 손들의 움직임이 주도적으로 이루어진다면 금융시장에서 일단 유동적인 자산들을 먼저 현금화를 할 수도 있습니다. 현금화를 하는데 가장 1순위가 코인 시장이고 그 다음이 주식 시장 정도가 될 텐데, 부동산은 좀 굉장히 좀 이제 현금화가 힘들다 보니까 배제를 하고,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달러 인덱스가 저점을 찍고서 반등을 하는 움직임이 나온다면
비트코인은 그대로 똑같이 디커플링 돼서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다. 근데 어쨌든 저는 이 구간들 비트코인 시장 자체를 움직이는 것도 달러 가격을 움직이는 것도 월가부터 해서 헤지펀드들 시장을 움직이는 금융 세력들이기 때문에 이 방향들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다음 주에 저는 결정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음 주에 그 가장 눈여겨 보고 있는 게 샌드박스 물량입니다. 샌드박스 물량이 거의 3천억 가량이 풀리게 되는데 2월 13일, 2월 14일 날 풀립니다. 3천억 가량이 풀리는데 이 물량들이 만약에 그대로 시장에 내놓게 풀리게 된다면 락업 해제 기간이 연장되지 않고 그대로 풀리게 된다면 이 시기에 맞춰가지고 코인들을 같이 하락을 시킬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맞게 AP 코인도 지금 엄청나게 높은 이율을 주고 있죠. 스테이킹 이율만 엄청난 보상량을 주고 있는데 고래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기 때문에 지금 코인을 그냥 찍어내고 있어요. 코인을 그냥 복사하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래들이 차익 실현하는 순간 저는 AP 코인이 1달러 초반까지도 급락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시점까지는 예측할 수가 없는데 만약에 샌드박스 락업 해제 물량을 그대로 이행을 한다면 락업 해제가 이행돼서 시장에 물량이 나오게 된다면 이건 어쨌든 시장의 변수가 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좀 이제 솔라나도 마찬가지고 DYDX도 락업 해제 예정이었던 날짜에 락업 해제 기간을 연장을 시켜버렸어요. 그래서 락업 해제 기간을 연장한 게 사실상 더 나쁜 상황에서 조금 더 완화된 상황이 된 거지 호재는 아니거든요. 호재는 아닌데 작년부터 해서 금리 인상을 75bp를 올리냐 50bp를 올리냐 그나마 50bp 올렸으니까 조금 더 호재다라는 상황이 좀 아이러니하게 시장에서 받아들여지고 있긴 한데 이 추세를 어쨌든 저희는 뭐 따라가면 되는 거고 주 포지션은 기관들이나 헤지펀드들이죠. 거래소가 될 수도 있고 바이낸스가 됐든 OKEX가 됐든 자금력을 많이 가진 세력들의 방향에 따라서 2월 달에 추세가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섣부르게 좀 불장이 2차적으로 올 것 같아 차익 실현을 할 것 같다고 말씀드리기가 좀 애매하긴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거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루면 단 1시간이면 모든 시장의 추세는 바뀔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저는 지금도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하면서 대응을 하기 위해서 뭐 유튜브를 뭐 틀어놓든 뭐가 됐든 시장을 계속 관찰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기이한 움직임이 또 하나 있어요. 그 민코인들이 많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상승장의 끝무렵이 될 즈음 자금들이 많이 쏠리는 게 이 밈코인들입니다. 2021년에 막바지에 많이 올랐던 게 시바이누랑 플로키 코인들이 있긴 한데 최근에 주도적으로 오르고 있는 게 베이비 도지 코인도 있고 여러 가지 그냥 그 도지 코인 관련된 강아지 밈코인들이 많이 상승을 하고 있어요. 10월 달에는 작년 10월에는 도지코인이 좀 대장주로 많이 이끌었지만 최근 들어서는 업비트의 시바이누 코인도 상장을 하고 그 대장주의 자리를 잠깐은 시바이누가 대체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시바이누가 2월 13일인가 14일날 뭐 시바이누 월드인가 뭐 어떤 개발진이 어떠한 뭐 호재거리를 좀 이제 완성을 해서 공개를 한다고 하기도 하고 최근 들어서 업비트에서 시바이누가 인위적으로 펌핑이 된 것도 조금 의심스럽고 그리고 만약에 도지코인 그 트위터 결제 시스템으로 추가를 하는 게 만약에 도지코인이 아니고 시바이누로 한다고 오피셜만 날라와도 시바이누를 대장으로 만들기에는 어렵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모든 기관들이 제가 봤을 때는 다음 주 일주일 내지 2주일 내로 다 끝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주일 내지 2주일이 지나고 나서 시장의 전체적인 추세가 결정이 될 것이다. 여기에 맞춰서 일단
이 샌드박스 물량이 풀리냐에 따라서 그 절묘하게 맞아 떨어지는 거죠. 2월 14일이니까 10일 정도가 남았는데, 어찌됐든 만약에 시장에 그대로 풀리고 락업 해제 일정을 미루지 않는다면 샌드박스가 30% 떨어지면 비트코인은 10% 정도 떨어지는, 시가총액이 그만큼 높은 거죠. 그렇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시장을 다 끌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아다리를 맞춰가지고, 이러한 절묘한 상황들을 맞춰가지고 비트코인 세력들은, 유대인 세력들은 이 시장을 좀 이제 추세를 전환을 할 수도 있다. 다만 한 가지 조금이나마 긍정적인 건 뭐냐면, 긍정적으로 볼 거는, 만약에 디센트럴랜드 만화를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그나마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어쨌든 헤지펀드들은, 바이낸스가 됐든 거래소 세력들은 하락장에도 공매도 포지션으로 굉장히 많이 차익을 봤습니다. 그래서 3월달 예상 평균 단가를 3달러로 기준을 잡아보면 지금 0.3달러에서 반등이 왔죠. 예를 들은 겁니다. 그 더 높은 가격일 수도 있는데, 디센트럴랜드 3달러가 숏 포지션 세력들의 평균 단가라고 하면은, 어쨌든 공매도 물량들을 쥐고 있는 건데 0.3달러에서 반등이 왔잖아요. 여기서 공매수 포지션과 다르게, 공매도 포지션은 최대로 얻을 수 있는 게 9% 수익이 최대입니다. 1배율 레버리지라고 했을 때. 근데 3달러에서 0.3달러까지 그러면 90% 수익이죠. 근데 3달러에서 0.1달러까지 떨어뜨리면 얼마죠? 한 90, 계산이 빠르게 안 되는데, 한 95% 좀 정도 되나요? 95% 대강 잡아서 소수점을 제외하고 이 정도가 됩니다. 근데 0.3달러에서 반등을 줬어요. 반등을 줬는데, 여기서 살펴봐야 될 건, 어쨌든 시장을 올린 건 선물 세력들이에요. 공매도 세력들이 올렸고, 헤지펀드가 됐든 거래소 세력들이 올렸는데, 이 사람들이 만약에 0.1달러까지 떨어뜨려서 95% 수익을 내는 것보다 그냥 한 0.3달러 부근, 0.5달러가 됐든, 지금 결과로는 0.3달러에서 반등이 나왔는데, 이 부분에서 그냥 90% 수익을 내고 더 높은 가격에서 숏 포지션을 다시 잡는 게 훨씬 낫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는 공매도 그 미체결 약정 물량을 크게 푼 게 없어요. 미체결 약정 물량 차트들을 살펴보시면 물량들을 크게 푼 게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만약에 비트코인 그 주기랑 맞춰가지고 같이 떨어지면 다시 한번 이렇게 떨어뜨린다는 건데, 이렇게 될 수도 충분히 있어요. 어쨌든 선물 세력들이 주도적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가격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퍼센티지 0.3달러에서 0.9달러까지 오르나 1달러에서 3달러까지 오르나 가격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선물 그 세력들 입장에서 말이죠. 근데 여기서 만약에 공매도 물량들을 이 구간들에서 잡았던 물량들을 계속 홀딩을 하고, 이 미체결 물량들을 만약에 풀게 된다면, 그리고 이 구간에서 그 FTX 파산 때 이 구간 때 물량 정리를 어느 정도 끝냈다면, 이 공매도 물량을 풀었을 때 그대로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대로. 그리고 나서 이 구간 때 다시 공매도 세력들은 숏 물량을 다시 채우는 거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회비용을 따졌을 때 0.1달러까지 떨궈서 올리는 것보다 0.3달러 부근에서 차익 실현하고 다시 한번 공매도 물량 풀어가지고 이 구간에서 다시 숏포지션 잡으면 되거든요. 어쨌든 시장을 움직이는 건 지금 공매도 세력들을 쥐락펴락 하고 있는, 공매도 물량을 쥐고 있는 헤지펀드가 됐든 그 거래소가 됐든, 저희는 어쨌든 추측밖에 못하는 거니까 이 흐름들을 따라간다면 이 가능성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가격을 올렸던 게 별다른 호재거리가 없거든요. 그냥 진짜 단면적인 것만 보면 뭐 기사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뭐가 돼서 올랐다, 어떤 것 때문에 호재 때문에 올랐다 이런 식으로도 그 기사를 쓰는데, 대중들이 알 수 있는 건 어쨌든 그 기사 때문에 올랐구나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냥 하락장 때 올렸던 건 그냥 선물 거래를 통해서 세력들이 그냥 공매도 포지션들 청산시키면서 많이 올렸습니다. 그냥 인위적으로 가격들을 올린 상황이죠. 인위적으로 가격들을 올린 상황인데, 잠시 배달이 와가지고, 그 인위적으로 올렸는데, 어쨌든 이런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공매도 물량을 풀어가지고 가격을 올렸을 때 그 뒤에 뒤따라서 붙는 게 호재성 기사가 될 것이고, 가격을 충분히 인위적으로 올릴 수가 있다. 다만 인위적으로 올릴 때 샌드박스 락업 해제 기간을 연장을 시켜야 됩니다. 무조건. 이건 어쨌든 락업 해제가 된다고 해서 이 팀에서 안 팔아도 되는 거잖아요. 근데 표면적으로 보여줬을 때 호재 명분이 될 만한 거 샌드박스 락업 해제 물량을 좀 연기를 하고, 한 달이 됐던 2달 뒤에 연기를 하고, 마지막으로 공매도 그 물량들을, 쇼포지션들을 이제 그 세력들이 풀면서 2차적인 3차적인 상승을 만들어낼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한 근거나 논리적인 것들은 지금 시장 상황에서 전혀 먹히지가 않아요. 그냥 세력들 마음입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면을 봤을 때 이 정도가 있고, 만약에 달러 인덱스와 비트코인을 이 정도에서 다시 한번 이제 차익 실현을 하고 2차적인 3차적인 사이클을 만든다고 가정을 한다면 그대로 덤핑을 할 수가 있긴 한데, 오로지 세력들 입장에서만 본다면 충분히 올릴 수도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무조건 확정적인 알트코인 매수 시점이라고 단언하기는 힘듭니다. 어쨌든 저점에 사신 분들은 그대로 끌고 가셔도 될 것 같고, 에토스는 뭐 10,000원에 샀다 7,000원에 샀다 이런 분들은 뭐 수익을 조금 내놓더라도 기회비용으로 따졌을 때 상승률에 대한 그 수익률이 굉장히 높잖아요. 저점에서 사면 2만원에 사서 그 3만원까지 올랐을 때는 50%인데 만원에 샀으면 3만원까지 올랐을 때 100%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욕심을 가져봐도 수익을 좀 내놓더라도 괜찮아 보이긴 하지만, 코인 시장이 거의 1시간이면 모든 추세를 다 꺾어버립니다. 꺾어버리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대해서 어쨌든 대응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건데, 지금 전체적으로 돌아가는 시장 분위기가 이 정도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또 이제 오랜만에 도시락을 시켰는데 야무지게 또 먹으면서 또 이제 좀 대응을 해봐야겠습니다. 일단은 이 정도까지의 좀 오늘도 또 좀 의식의 흐름대로 그냥 생각나는 대로 영상을 찍어서 올리는데, 보수적으로 봐서 그 대응해서 나쁠 건 없고,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진짜 2차적인 시그널이 나오고 나서 뒤늦게 들어가도 늦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만약에 반대로 1시간이면 바뀌는 추세라고 했잖아요. 제가 1시간이면 이 덤핑하는 물량들을 시장 있다가 다 내다 팔 수도 있는 상황인데, 그렇게 됐을 때는 이미 좀 대응하기 힘들어질 거예요. 그때부터는 거의 20% 30%씩 급락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대응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고민이 되고 시장이 어느 정도까지 끌고 갈지 애매하신 분들은, 구독자분들은 관망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달러 인덱스가 만약에 이번 장에 비트코인과 디커플링을 이루고 경제적인 이슈가 하나 좀 발생을 한다면 충분히 자산 시장이 전체적으로 움직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빅쇼트 관점에서 말이죠. 다만 아직까지는 확신할 수는 없어요. 확신할 수는 없고,
나스닥이 어쨌든 1만 나스닥을 굉장히 오랫동안 지켜주고 있습니다. 1년 정도 하락을 했지만 최근 들어서 테슬라도 그렇고 많이 반등을 하면서 좀 지켜주고 있긴 한데, 전체적으로 일단 코인 시장은 나스닥과는 좀 별개가 될 수도 있어요. 별개가 될 수도 있고 무조건 커플링으로 따라간다는 생각도 들지도 않고, 어쨌든 오늘의 영상의 좀 이제 총평은 대응이 가장 중요하다. 그렇다고 무조건적인 시장이 무조건 꺾인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이 정도에서 차익 실현하고 어쨌든 시간과 돈이 많은 건 세력들이니까 조급한 건 개미들이거든요. 이번 장에서 수익을 못 내는 사람들이나 조급한 거지, 세력들은 그렇게 급한 게 없거든요. 돈을 벌 수 있는 그 무기도 굉장히 많고 가격들을 덤핑시켜서 공매도로도 차익 실현을 할 수도 있을 거고, 어쨌든 유리한 포지션에 있기 때문에 세력들이 그렇게 급하지는 않다. 다만 무언의 그냥 가능성이라고 한다면 그냥 여러 가지 호재거리가 없어요. 시장에 호재거리가 없고 그냥 조금 더 완화되는 상황들인데, 그냥 그나마 좀 이제 긍정적으로 볼 게 뭐냐면, 이더리움 뭐 상하이 업그레이드도 다가오고 하는데, 라이트코인 반감기도 있고 리플 재판 승소 이런 것도 있겠지만, 그런 것들 다 배제하고 그냥 숏포지션 물량들을 풀어가지고 2차적으로 상승을 만들어 낸다면 이거 정도는 가능성이 있다. 다만 그 샌드박스 물량 락업 해제를 이 시기에 맞춰서 연장을 시켜야지만 이런 상황들이 연출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드립니다. 생각을 좀 말씀드립니다. 일단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기회는 항상 다가옵니다. 저희가 시작했을 때만 해도 앱토스만 해도 4달러에서 20달러까지 올랐어요. 솔라나도 마찬가지고, 어쨌든 큰 사이클이 이게 만약에 끝난다고 하더라도 그 다음 사이클도 또 존재합니다. 제로 가치에 수렴할 수는 없어요. 그 코인 가격들이 엄청나게 큰 낙폭으로 떨어질 수는 없거든요. 그냥 무작정 하락할 수만 있는 것도 아니고, 만약에 덤핑이 되더라도 그냥 이렇게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떨어지는 게 아니고 10,000달러를 굉장히 좀 의미 있는 구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세력들이 일부러 10,000달러 갈 듯 말 듯 하게 이렇게 떨구다가 또 한번 이렇게 좀 회복세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고점은 점점 낮아지면서 이렇게 이 구간 사이클들은 계속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 번 정도는 어느 순간에 싹 다 털어야겠다, 모두가 털어야겠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쯤 되면은 고점 애들 많이들 물리고 이자 낼 돈들도 굉장히 이제 많아지겠구나. 금리 인상이 거의 끝에 다다랐고, 이쯤 되면 만약에 이 가격들을 덤핑을 시키면 패닉셀도 나올 수가 있겠구나. 진짜 제가 늘 말씀드린 그레이트 리셋이 나올 수도 있겠구나 하는 시그널쯤에 한번 이렇게 10,000달러 이 구간대 덤핑을 하고 아주 빠르게 말아 올릴 수가 있어요. 이때 그러면 다 나가 떨어지는 거죠. 그냥 현물 매수가 됐든 뭐가 됐든 패닉셀 하는 순간 이때부터 진짜 그레이트 리셋이 되는 겁니다. 이 구간들을 어쨌든 예측하긴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시장에서 계속 모니터링하고 대응하는 게 그 이유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구간이 됐을 때 왜 그레이트 리셋이 되냐면, 패닉셀로 일단은 물린 가격들을 다 팔게 되겠죠. 팔게 되고 아주 빠르게 올릴 텐데, 이때는 이미 많이 올라가지고 현금 매수할 돈도 없고 이 가격 상승폭을 이제 따라갈 만한 이제 힘도, 멘탈적인 것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큰 사이클로 봤을 때 어쨌든 변동성이 있다면 기회는 항상 존재한다. 그래서 힘드신 분들도, 만약에 이번 텀에 수익을 내지 못하신 분들도 기회는 항상 존재하니까 조급함만 가지지 않으시면 될 것 같아요. 조급함만 가지시면 오히려 지는 겁니다. 결국에는 그 조급함들을 만들어내려고 지금 시장을 끌고 있는 게 이 유대인 세력들이에요. 금융 쪽으로도 가장 똑똑하고 이들이 만들어낸 시스템이다 보니까 누구보다도 이런 시장 심리를 가장 잘 알고 있는 게 유대인 세력들입니다. 그들이 만들어 놓은 금융과 그들이 만들어 놓은 이제
거의 놀이터죠. 놀이터인데 여기서 쥐락펴락 하는 것들은 결국에는 유대인 세력들이기 때문에 이들을 따라가지 않고 반대로 간다는 건 뭐냐면 흔히들 말해서 그 내동매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만약에 본인의 포지션대로 본인이 생각한 대로 그냥 따라가다가 물론 맞을 수도 있어요. 결국에는 유대인 세력들과 같은 포지션이라면 수익을 가져다 주겠지만 어떠한 확신에 찬 그냥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죠. 심리적으로 좀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게 뭐냐면 본인이 수익이 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만 봤을 때 한 달 동안 굉장히 강한 상승장을 만들어줬는데 본인이 거기에 대해서 수익이 나지 않았거나 아니면 뭐 수십억 번 수익들을 보거나 수억 원을 번 수익들 뭐 몇백만 원으로 몇 억을 벌었건 몇십억을 벌었건 이런 수익들을 보면서 본인들의 수익이 굉장히 작아 보이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포모를 느끼게 되는 거죠. 포모는 그냥 단순하게 좀 말씀드리면 그냥 뭐 불안감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코인 시장에서는 수익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내가 잘하고 있는 게 맞나 이런 식으로 좀 이제 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 상황이 좀 닥치게 되면 시장을 좀 객관적으로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관이 조금 들어가는 건데 이때부터가 뇌동매매를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수익을 못 냈고 내가 수익 많이 못 먹었기 때문에 시장이 한 번 더 뭐 상승장이 더 갈 것 같다. 물론 아직까지 방향이 나온 건 아니에요. 이거는 뇌동매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런 식으로 좀 객관적인 시각으로 시장을 바라보기 힘든 상황이 나올 수도 있는데 심리적인 상태가 그런 부분들을 좀 이제 깔끔하게 하시고 어쨌든 제가 있잖아요. 제가 있고 저희 구독자분들이랑 저희 단톡방에 계신 분들 좀 매일같이 관점을 올려드리고 있긴 한데 요즘 들어서는 조금 부담감이 생깁니다. 어쨌든 가격에 대한 좀 예측이나 이런 것들이 저도 그 방향대로 가면 좋긴 한데 전체적인 사이클을 두고서 특정 코인들이나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리긴 하는데 그렇다고 제가 스캠 코인들을 뭐 추천드리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전체적으로 이런 메타로 이런 흐름으로 자금들이 돌아간다 이런 건데 뭐 틀릴 때도 있잖아요. 제가 마치 뭐 무당이 된 것처럼 제가 신이 된 것처럼 이렇게 모든 것들을 맞추기가 힘들 겁니다. 그것 때문에 조금 요즘 들어서는 좀 보수적인 관점들을 좀 제시를 해드리고 있긴 한데 어쨌든 그냥 가다 보면은 사이클은 계속 돌거든요. 하락을 하든 2차적으로 상승을 하든 기회는 항상 존재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회는 항상 존재하고 조급할수록 지는 겁니다. 당연히 조급할수록 지는 거고 조급함에도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죠. 뭐 빚을 내서 투자를 해서 손실을 봤다거나 아니면 뭐 다른 뭐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그런 것들을 손실을 봐서 이 코인 시장에서 멘징을 하려고 하다가 더 큰 손실을 봤다거나 어쨌든 손실을 봤을 때 좀 아니면 수익을 못 냈을 때 남들이 다 벌었는데 나만 못 벌었나 이런 수익 인증들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 포모를 느꼈을 때 그런 것들이 동반됩니다. 그런 것들만 피하시면 어찌됐든 계속해서 시장을 모니터링 하시고 기회가 왔을 때 잡을 준비를 하고 계시면 준비된 사람들에게는 어쨌든 기회는 항상 존재합니다. 제가 산 증인이기도 하고요. 저도 어쨌든 2018년에 파산에도 가까운 경험을 2번 정도 했어요. 청산이죠. 청산 선물 거래를 하다가 거의 몇십억 정도 되는 돈들을 다 날렸던 경험들을 하다 보니까 어쨌든 기회는 오더라고요. 계속해서 시장이 계속해서 오르는 것도 아니고 계속해서 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어쨌든 변동이 있어요. 그 사이클이 변동이 존재합니다. 이런 식으로 가든 뭐 2차적으로 상승을 해가지고 2차적으로 상승 어쨌든 변동이 무작정 하락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하락을 했을 때도 이 구간들에도 먹을 것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진리카가 됐든 스테픈이 됐든 3월에도 그렇고 이때도 루나코인이 됐든 여러 가지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기회는 항상 존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희망을 잃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미 수익이 났더라도 뭐 못 났더라도 결국에는 레버리지를 사용할 수 있는 수단
그리고 이러한 변동성은 결국엔 코인 시장밖에 없어요. 1년이 됐건 2년이 됐건 3년이 됐던 앞으로 규제가 심해지고 제도권화가 되면 저희가 먹을 것들은 굉장히 사라집니다. 코인 시장에서 앞으로 먹을 것들은 사라질 수가 있어요. 하지만 아직까지 시간이 남아있어요. 2년 정도는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먹을 것들이 사라진다는 거 진짜로 스캠으로 분류가 되는 이더리움 기반 코인이든 솔라나 기반 코인 코인들이 결국에는 지금 효용 가치가 없어요. 결국에 사라져서 상장 폐지가 돼도 모자랄 텐데 그 시기가 될 쯤에는 큰 손들이 가지고 놀 수 있는 비트코인만 가격을 엄청 올릴 겁니다. 현물 ETF를 그 시기에 맞춰서 승인을 할 거고, 그 사이클이 돌기 전까지는 아직까지 시간이 남았다. 최소한 1년, 그리고 최대는 한 2년 정도가 남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과정에서 가장 큰 게 그레이트 리셋이 벌어질 거고, 굉장히 재작년부터 인위적인 상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상황들을 인지를 하고 있어야지만 어쨌든 앞으로 다가오는 시대에 조금 더 이제 부티크한, 저희 방 이름도 송도 부티크죠. 1% 방인데 어쨌든 좀 누리면서 살 수 있지 않을까.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고, 그리고 결국에는 돈이에요. 결국에는 자산을 최대한 지금 구간에서 많이 증식을 해놔야지 앞으로 진짜 중국처럼 개인들의 신용 점수로들 이제 매겨지고, 지금까지 신용 점수나 이런 것들로 대출을 받고 이런 것들을 했는데, 개개인에게 디지털 아이디를 식별해가지고, 아니면 굳이 신용카드를 들고 다니지 않아도 핸드폰을 들고 다니든, 아니면 지문인식이나 이런 인식들로 결제를 하는 시스템이 오지 않을까요? 다만 그런 시대가 오더라도 결국에는 1% 자본가들은 그렇게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더 행복하게 더 누리면서 즐거운 것들을 하면서 살면 더 살았지, 그런 것들을 언론이나 미디어 넷플릭스가 됐든 그런 상위층과 하위층이라고 하면 좀 그럴 수도 있는데, 극과 극의 좀 피라미드 구조 같은 그런 좀 영화나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들 접하셨을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좀 띄워주는 게 기생충이 됐든 설국열차가 됐든 이런 좀 우월과 열등한 약간 이런 표현도 좀 그렇긴 한데, 어쨌든 이런 것들을 가장 좋아하는 게 유대인 세력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간을 좀 이렇게 나뉘면서 나중에는 계급화된 시대가 올 건데, 결국에는 돈이에요. 돈 해가지고 돈에 미친 것처럼 보이시겠지만 사실 이렇게 깊게 좀 다가오는 시대에 대해서 생각을 할 수 있는 기회 자체를 저는 안 준, 저희 한국의 그 시스템이 그런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안 준다고 생각해요. 중고등학교 때부터도 마찬가지고, 그냥 공부해서 대학 가서 졸업하고 취직한 다음에 열심히 돈 모아서 결혼하고, 이런 시스템이 좀 주입식으로 좀 이제 세뇌 교육처럼 이렇게 됐는데, 그 과정에서 그대로 겪다 보면 뭔가 좀 이제 깊은 생각들이나 이런 것들, 좀 이제 그런 것들을 못하게 막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경제 교육도 없죠. 한국에는 없는데, 그런 것들을 부모님이 되시는 분들도 제 영상을 시청하시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경제 교육을 직접 이제 자식들에게 해주는 거 아닌 이상 일반 사람들이 직접 하기는 힘든데, 어쨌든 그런 것들을 대거 동참시켰던 게 작년이나 재작년 같은 코로나 스캠 때 그 주식 계좌나 이런 것들도 새롭게들 많이 만들었었는데, 그렇게 좀 뒤늦게 들어와서 손실을 보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어쨌든 큰 세력판, 큰 그림이 있는데, 결국에 좀 오늘 좀 말이 좀 많아지는 것 같네요. 많아지는 것 같긴 한데, 결국에는 당장에 중요한 건 다가올 시대도 중요하겠지만 대응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일단 코인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든 기회는 항상 존재하니까 그런 희망들을 좀 놓지 마시고 의지를 계속
부여잡고 계시면 기회는 항상 존재한다고 저는 다가올 거라고 준비된 사람에게 가져다 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송도 트레이더였습니다.